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플라스틱 얘기 좀 해드리겠다 합니다. 부산에서 이제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회의 INC5라고 해가지고 5차 협상 회의가 이제 열릴 예정이잖아요. 네. INC가 뭔지 그리고 플라스틱 협상 논의에서의 쟁점이 뭔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플라스틱 협상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요거에 대해서 나름 취재하면서 느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플라스틱 생산 감축, 플라스틱 폐기물 다 줄여야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설문조사를 해도 다 반대하는 분이 안 계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쟁점들과 이견들이 팍팍팍팍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당선됐을 때 네. 2019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빨대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빨대 사건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어떤 거였을까요? 그때 막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빨대가 이제 거북이 코에 이렇게 꽂힌 사진들이 막 이렇게 돌면서 네네. 이거 하지 말자 이제 종이 빨대나 이런 거로 대체하자. 라고 했을 때 트럼프 그때 후보가 과감하게 플라스틱 빨대에다가 트럼프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딱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정책의 핵심이다. 네. 하면서 종이 빨대를 들고 나와서 봐라. 이거 다 흐물흐물하게 녹아가지고 네. 지저분하다. 불편하시죠? 나는 그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씁니다. 하면서 쫙 밀고 나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플라스틱 트럼프 빨대가 단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적었는데 네.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근데 그 플라스틱은 중국산이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팍 들어가는 거거든요. 불편하잖아. 네.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곳이 있는데 진행자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깜짝 퀴즈입니다. 네. 상품이 없는 퀴즈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을 줄이기가 정말 어려운데 네. 줄인 곳이 있습니다. 정말요? 폭발적으로 줄인 곳이 폭발적으로요? 있습니다. 1년 만에 간접적인 비교인데요. 일회용 컵 대신에 나 텀블러 쓸게요 하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9배가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이 도시 중에서. 네. 이 제도를 이용하니까 네. 1년 만에 9배가 늘어났어요. 폭발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었는데 어디일까요? 1번 뉴욕, 2번 파리, 3번 제주. 정답은? 뉴욕 파리는 아닐 것 같은데 설마 제주? 제주입니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기후 하다 보면은 늘 아이고 뭐 딴 나라는 이런데 우리는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약간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데 네.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은 아니더라도 지역 차원에서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는 우리도 만만치 않다. 네. 요것이 최근에 국회 토론회에서 밝혀졌어요. 바로 이 제도는 뭐냐면 일회용 컵 보증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그 일회용 컵을 만약에 이제 그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일회용을 사잖아요. 오늘도 저도 아침에 이제 1,9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날씨는 추워져도 얼주가. 그러시구나. 네. 딱 하면은 이제 일회용 컵에다가 딱 넣어줍니다. 네. 예, 빨대도. 근데 일회용 컵에 넣어준다고 해서 제가 일회용 컵 돈을 내지는 않죠. 그렇죠. 그 값에 포함됐죠. 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뭐냐면 300원씩을 더 내야 돼요. 이거는 컵하고 뭐 빨대 비용입니다. 네. 하면서 300원을 더 내요. 이건 비싸지는 거야 하는데 그 컵을 어딘가에 자판기에 다시 반환을 하면 네. 300원을 돌려줍니다. 나한테. 반환을 안 하면 나는 300원 더 내고 커피를 먹은 게 되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컵을 반환하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해서 도시 곳곳에 쉽게 반환을 하고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판기를 곳곳에 마련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텀블러 사용량이 1년 사이에 180.4%가 증가했다. 네. 세종 지역도 마찬가지로 제주만큼은 아니지만 79.5%가 증가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20.6%가 증가했다. 네.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9배가 시민들은 어떻게 이 제도를 받아들였냐면 그러면 좀 300원 더 내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 300원을 더 받으려면은 조금 약간 좀 걸어 다녀야겠네. 나 차라리 텀블러 하고 다닐게. 네.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할 수가 있죠. 이러면 컵이나 뭐 이런 거 반환이 잘 돼. 시민 의식이 아직 안 되잖아. 그렇게. 그리고 저항감도 클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제주 지역의 소비자 인식도 응답자의 82%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85%가 이 제도 유지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카페 사업자들의 참여율이 제주에서는 94.6%, 네. 소비자들의 반환율은 73.9%, 회수한 일회용 컵은 900만 개 가량이 됐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사실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뻔했던 제도입니다. 아, 정말요? 예. 잘 안 알려지고 특히나 주류 언론에서 정말 심각하게 안 알려져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그런 언론 보도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 제도가 왜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네. 인색합니다. 근데 이거는 민관 협의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진작부터 플라스틱 어떻게 줄일까 해서 공무원들과 환경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럼 우리 최초로 이걸 해보자. 그리고 시민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IT 강국이니까 이 자판기 제도를 마련하고 IT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런 순환 체계를 만들어보자. 네. 그리고 나서 컵을 다시 씻거나 세척하거나 그런 데서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해가지고 이것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한 200억을 들여가지고. 네, 네. 근데 정부 바뀌고 나서 네. 안 했죠. 아, 이게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도 시행하려고 했던 예.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신들에서도 한국을 보라 하면서 플라스틱 선진국이 될 뻔했어요. 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언제까지 합의합시다. 이거 단계적으로 이 정도로 하고 컵부터 시행하고 다음에는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 바뀌고 나서 다 백지화되고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제주하고 세종에서 하세요. 시범 사업으로. 그나마 그냥 지자체 정도에서 하세요. 이 정도로 나오고 언론에서는 이 시행 첫날부터 대혼란 네. 뭐 이런 언론들 보도만 막 나왔지 지금 이렇게 1년이 지난 뒤에 이 정도로 정착이 되고 이렇게 유지 연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열등감 또는 실망감, 좌절감 이거보다는 분명히 우리나라 한 구석에서도 이 정말 대안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름이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이고 그리고 정부기관이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외신들이 막 몰려와서 취재할 만한 곳인데 네. 지금은 간판만 단 유명무실 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과 좌절이 동시에 있지만은 그 뜻밖의 가까운 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상이 막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일 플라스틱 협상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후 협약하면은 상징하는 도시가 파리죠. 네. 파리 협약 해가지고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플라스틱 하면 상징하는 도시가 부산 협약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좀 확
확실한 생산 감축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쟁점은 생산부터 감축하자라는 음. 축이 한쪽이 있고 네. 아니야 생산보다는 재활용 쪽에 무게를 두자라는 쪽이 있고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동의한다. 재활용보다는 생산량 감축에 초점을 둔 협약이 됐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재활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네. 예, 아까 그 트럼프 빨대도 중국산에서 만들었다시피 세계 1위의 플라스틱 생산 대국이기 때문에 생산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는 않죠. 하지만 요번 부산 협약에서 어쨌든 의장국이 한국이고 네. 또 가장 강력한 애매모호한 자리였던 미국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요번 협약에서 극적으로 생산 감축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협약이 끝날 때까지는 바이든 일단 행정부니까. 근데 그린이엄에서 최근에 이제 요 플라스틱 협상에 대한 실무 초안들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요거를 분석해 보니까 요런 제목을 얻었어요. 부산에서 끝낸다라는 의지는 분명하나 네. 세부적인 논의 사항은 의정서나 협정 형태로 보완해가는 골격 협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해서 파리 협약을 해놓고 매년 총회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기후 총회를 네. 하는 것처럼 부산에서 부산 협약을 딱 해가지고 골격을 잡아놓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플라스틱 총회를 매년 유엔 총회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요런, 방법이겠네요. 이런 기류가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과를 5번이나 했는데 안 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참고로 INC 5, INC 5차 협상이라고 하고요. 공식적인 이야기는 UN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라고 합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니까요. 네. 많은 분들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광준 PD님 얘기 들으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최숙자님, 일회용컵 반환제도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아이들에게 말했다가 호되게 야단 맞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안산시도 아직 안 하지만 다른 데도 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막 골격 협약을 하더라도 해마다 하다 보면은 그렇죠. 네. 이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고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고 염려 사항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또 상인들의 어떤 자영업자들의 어떤 부담 요인도 있는 거고 이거를 여러 가지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차분하게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어쨌든 준비는 해놨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거기에는 언론도 사실 저는 그래요. 진짜 매를 때려야 될 때는 침묵하고 네. 강자라고 해가지고 네, 네. 요런 데다가 그냥 처음에 딱 하면 대혼란 뭐 이러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좀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이 이 플라스틱 부분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